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5.18 45주년을 비롯해 의미 있는 기념일과 행사 등을 앞두고 광주 방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담양군수 재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후보가 법정 TV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시민들의 비판과 분노가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하나둘 개통되면서 신안의 주민 생활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분노는 이제 헌재를 향해서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내세웠던 원칙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방금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헌재는 지난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했고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 내야지요. 여기 서민 살겠어요? 무슨 속속인지 속셈인지 알 수가 없고. 2, 3일 전 선고 날짜를 공지했던 사례에 비춰보면 수요일 선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목요일에는 헌법 소원 등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4월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헌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존속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가장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정의가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저뿐만이 아니겠죠. 노동계의 반발도 거셉니다. 헌재가 오늘까지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전남본부도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지금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명확한 사안을 두고서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한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평일 상경 집회 참여 인원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도 포근하겠지만 먼지는 여전히 가득합니다. 황사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유입된 상황이고요.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먼지는 오늘 늦은 오후 청정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들어 먼지가 걷히면서 더 청명한 하늘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오늘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운 조건인 만큼 특히 화기 다루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오늘 밤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의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8도 안팎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25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단 2도가량 낮겠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정말 따뜻한 수준입니다. 특히 한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10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금요일까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인 토요일부터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가 어제 서울에서 광주 방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비롯해 의미 있는 기념일과 행사 등을 앞둔 만큼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는 건데요. 침체된 지역 경제와 관광업계를 살리려면 앞으로의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에서 2025년 광주 방문의 해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광주 방문회의 슬로건은 광주가 왔다입니다. 올해는 야구도 오고 축구도 오고 민주도 오고 인권도 오고 양궁도 오고 평화도 오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리는 광주 바로 그 보통 명사가 오게 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올해를 관광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과 세계인권도시포럼, 디자인 비엔날레,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기념일과 행사를 앞두고 있어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끈 대한민국 대표도시임을 선언하고 광주의 정신과 가치, 문화를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를 위해 기존 가을에 집중되어 있던 축제는 4계절로 확대됩니다. 5월 정신 인문학 행사와 미식 이벤트, 열정의 여름 축제와 낭만의 가을 축제, 크리스마스 빛축제 등이 준비됩니다. 지난해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배경을 활용한 관광 상품도 출시합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등 5.18 사적지와 한강 작가가 살던 집 인근에가 작가의 작품을 접해보는 일정입니다. 관광 상품을 잘 홍보하는 것뿐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교통과 숙박 등 기본 편의를 잘 제공하는 것이 과제로 남습니다. 지난 2023년 광주를 찾은 방문객 수는 1,400만 명으로 광주시는 올해 1,8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 5.18 왜곡 도서가 400권 가까이 있다는 광주 교육단체의 성명과 관련해 5.18 단체들도 도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18 공법단체 3곳은 전국 17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초중고교 도서관에 있는 5.18 왜곡 도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단은 시민 제보와 모니터링으로 5.18 왜곡 도서를 점검하는 한편 역사 왜곡 도서 구입 중단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라남도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호소문을 내고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와 인화물질을 갖고 입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산불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24건, 전국적으로는 229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로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2 담양군수 재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후보가 어제 광주 MBC에서 진행된 법정 TV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맞대결 구도인 만큼 공약 경쟁이 치열했는데 두 후보 모두 선심성 지원을 꺼내들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기 1년 2개월짜리 수장을 뽑는 4.2 담양군수 재보궐선거. 법정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재종, 혁신당 정철원 두 후보는 담양군의 당면 과제로 인구 소멸과 군 재정 확충 해법을 꼽았습니다. 이재종 후보는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을 약속했고 예산 규모 자체를 키울 국비 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가 정철원 후보는 고향사랑기부금 유치 전략 강화로 재정 기반을 탄탄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담양, 토농융합 경제자립도시 담양, 내륙관광 1번지 등을 내놓았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상지원 사업도 앞다퉈 내놨습니다. 혁신당 정철원 후보는 18세 미만 무상 교육 의료와 공공형 마을 요양원을, 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어르신 건강 기본소득 지급과 주야간 어린이 병원을 공약했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18세 미만 영유아 청소년 4,809명의 교육비,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객께서는 1,000억 예산 확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사선 중진으로 굵직한 국책 사업들이 올해 담양군의 이제 행정 공백이 물론 있었겠지만 기재부의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그러면서도 최근 국가전략 사업으로 지정된 담양 제2일반 산단을 활용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먹고 즐기는 관광도시에서 자고 머무는 관광도시로서의 도약 방안 등에는 엇비슷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법정TV 토론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광주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의 한 인도에서 무허가 표지판이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도에서 2m 높이의 철제 표지판이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20대 남성이 쇄골을 크게 다치는 등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표지판은 지난 2012년 설치 허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광산구는 10년이 넘도록 단속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산구는 근처 교회에서 세운 표지판이 오래돼 쓰러진 것으로 보고 뒤늦게 사설 표지판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장애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8일 새벽 1시쯤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거리에서 장애인 남성을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 당시 함께 있었던 일행 2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는 한편 피해 장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사섬이라고 불리는 신안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구역이 섬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하나둘 개통되면서 고립에서 벗어나 신안 지역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안구 남태도에서 추포도를 연결하는 연도교입니다. 이 다리는 4년 전 신안의 13번째 연력 연도교로 개통됐습니다. 과거에는 썰물 때만 건널 수 있는 너둑길이 두 섬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현재 이 추포대교에서 비금도로 이어지는 연도교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본 설계를 마무리한 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의 입찰이 빠르면 연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금대교는 교량 5km를 포함해 총 연장 10.4km에 달하며 신안 연력 연도교 중 천사대교에 이어 두 번째로 긴 다리가 될 전망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부터 2033년 말까지 총 7년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개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을 입증한 천사대교의 경우 사업 확정부터 준공까지 1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비금 암택 연도교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준공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대교는 신안섬들을 연결하는 다이아몬드 제도 연력 연도 사업의 마지막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1989년 신안 1교 개통 이후 앞해대교, 천사대교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3개의 연력 연도교가 완공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장산도와 자라돌이 있는 다리 공사까지 마무리되면 신안군의 13개 읍면 중 흑산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차량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일하다도 잠깐 가서 목포 가서 뭘 사올 수도 있고 또 섬과 섬 사이에도 애경사 같은 것도 시간 내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가서 들여다보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신안군. 섬들이 점차 육지와 연결되면서 주민 생활을 비롯해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필수 의료지원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지역 안에서 치료의 모든 과정을 해결하도록 지역 의료기관을 하나로 묶어 대학병원급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은 응급 환자도 많지만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비율도 높은 곳입니다. 4대 중증 응급 환자 비율 5.8%, 전원율 15.3%로 전국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전남 동부뿐 아니라 경남 서부권 환자도 순천을 찾습니다. 의료 수요가 갈수록 커지면서 순천시는 필수의료 지원재단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의대와 대학병원이 언제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체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역 환자가 지역에서 치료의 전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만드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지역 의료기관이 뭉쳐 대학병원 기능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꼭 필요하지만 수지가 잘 맞지 않는 필요한 과들의 경우는 재단에서 공적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천시가 목표로 내건 재단 출범 시기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타당성 검토와 심의 등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 시민들한테 그 사항을 공개하고요.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2차 설립 심의를 합니다. 협의가 끝나면,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정관이나 조례를 정해서 순천시가 출연금 30억 원을 초기 투입할 예정인데 같은 의료 권역인 여수와 광양 등 인근 지자체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과제입니다. 순천시는 상반기 전남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해 재단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한 제22 서경호에 대한 민간 잠수사 투입이 사고 발생 44일 만에 이루어졌지만 현지 기상 여건 악화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쯤 민간 잠수업체는 침몰된 서경호까지 유도선을 설치했지만 파도가 높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선체 수색은 하지 못했습니다. 수색 작업은 오늘 다시 이루어질 예정이며 만약 오늘도 실패할 경우 물때를 고려해 다음 달 초 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MBC가 종합포털 플랫폼 다음에 공식 입점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광주 MBC 등 전국 49개 언론사를 다음 뉴스 신규 입점 언론사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MBC는 4월 초부터 독자 생산한 지역 전문 뉴스를 공급합니다. 한편 이번 심사는 포털 뉴스 입점과 퇴출을 심사하던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가 해산된 지 2년 만에 카카오가 단독 진행한 제휴 평가였습니다. 춘천시의장의 탄핵 반대 행보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의장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규탄하자 보수단체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는데요. 왜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춘천문화방송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청 앞 경찰 추산 2,5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논란이 된 김진호 춘천시의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 의장은 이 집회를 앞두고 일부 시민들에게 참가 독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선 직접 발언대에 섰습니다. 이 열기를 모아서 무서운 선거를 뽑아서 이 열기를 모아서 가짜 국회의원을 몰아는 김진호 춘천시의장의 연이은 탄핵 반대 집회 참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춘천의 시민사회단체인 춘천공동행동이 이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김 의장이 일부 시민들에게 탄핵 반대 집회 참가 독려 문자를 보낸 것은 의장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시 의회 의장으로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극우 선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발언의 심각성은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단체인 세이브 코리아 강원도 같은 장소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춘천 공동행동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 의원들도 지방의회 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가세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당적을 갖고 정치적 소신을 행함에 있어 아무 제약이 없음을 알린다.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는 건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명확한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처럼 법적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 공공성 같은 것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손태화 창원시 의장은 민주당 시 의원들에 의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중겸입니다. 의료 현장이 점점 더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일반의로 재취업했고 상당수는 입대했거나 입대를 앞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구문화방송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건으로 의대생 복귀를 내걸었습니다. 대학마다 재적, 유급, 전과 등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의대생 상당수가 등록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 현장입니다. 지난 한 해 의료 교육이 멈추며 신규 의사 배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당근과 채찍으로 모집을 유도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 역시 이미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입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천여 명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긴 5,100여 명이 이미 일반의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전공의들도 병역 해결을 우선하려는 가운데 올해 1,000명 가까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군 복무할 예정입니다. 이마저도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 의료과에는 17.9%밖에 선택하지 않아 과별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 복귀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취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또 모집한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은 게 없습니다. 의대 교육이 정상화하더라도 전문의가 돼 의료 현장에 투입되려면 10년 이상 필요합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되돌아올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 현장은 점점 더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광주 전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후 환경부는 간담회를 열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360명 가운데 30%에 가까운 104명이 아직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모든 우제류 농장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항체 형성 기간 동안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이 대거 발생한 영암군에서는 소 이동과 함께 가축시장 출하, 농장 간 거래도 이달 말까지 금지됐습니다. 발생 지역 인근 소독시설과 통제 초소도 30여 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도내 축산농가에 차량이 출입할 경우 거점 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야 통과할 수 있도록 차단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오늘도 포근하겠지만 먼지는 여전히 가득한 상태입니다. 황사먼지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유입되면서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먼지는 오늘 늦은 오후 청정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매우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늦은 오후 먼지가 걷히면서부터는 더 쾌청한 하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에 내려진
늦은 건조주의보는 오늘도 여전히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운 조건인 만큼 특히 화기 다루실 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오늘 밤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의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8도 안팎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25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단 2도가량 낮겠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정말 따뜻한 수준입니다. 무안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고요. 강진 21도, 완도의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오늘도 일교차는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한낮 기온 25도로 평년 기온을 10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지나고 나면 북쪽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